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조기 성공한 케이스가 SNS에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디어가 갈수록 자극적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빨리 성공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진 느낌? 이런 것들을 세상이 너무 메시지로 주고 있다 보니 CEO 저널 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CEO 저널 독자 여러분들, 저는 컨텐츠로 목표 달성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꽃은 누구에게나 핀다의 저자 오은환입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되게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컨텐츠라는 그릇에 담겨서 사람들한테 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이 해석이 다 달라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어떤 인상, 해석, 모든 게 다 달라지다 보니 그것을 내가 어떻게 담아서 사람들한테 전달할까, 이거를 적절하게 할 줄 아는 능력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콘텐츠의 방향성도 저는 만드는 사람이 좀 많아진 걸 느껴요.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보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SNS 사용량을 봤을 때도 그렇고, 유튜브가 카카오톡을 제친 것도 그렇고, 그래서 공급자도 많아지고 보는 사람도 많아졌다 보니 이제는 정말로 누구를 봐야 되지? 라고 하는 거가 골라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시는 분들의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매력의 요소를 주시는 분들이 명확히 설정하신 분들이 또 독자들과의 교감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캐릭터가 명확하게 서 있는 분,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표현되기를 원하는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는 건지에 대한 감각까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고요. 그게 코로나 전과 후가 좀 달라진 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수동적으로 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능동적으로 변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대스타면 좋았다 이런 거보다도 난 대스타 아니어도 괜찮고 옆집 언니여도 좋아, 그냥 오빠 같은 사람이어도 좋아, 나랑 친근하게 함께 교감해주는 사람이 좋아, 그리고 피부에 와서 닿는 사람이 좋아,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적 친밀감이라는 요소가 이전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저는 두 가지를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나다움을 찾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찾아진다라고 생각해요. 보통은 혼자서 내면을 자꾸 디깅하면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저를 발견해 나갔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사람들과 어우러질 때 내가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모임을 갔다 오면 유독 더 에너지를 받고 즐겁고 내일이 기대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성격의 모임에 가면 똑같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위축되고 상처받고 내일이 기대가 되지 않는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다른 두 가지 반응에서만도 나라는 사람이 되게 다른 면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읽었던 한 책에서 우리는 사실 타인에 대한 평가를 매우 인식하는 듯 하지만 내가 평가를 해도 된다라고 허락한 집단의 평가만 인식한다는 말을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와닿았었거든요. 나다움을 찾을 때 내가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져 있는 나를 원하는 건지를 좀 찾아가 보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러려고 하면 많이 부딪혀 봐야 돼요. 많은 인간관계 속에 놓여보고 많은 상황 속에 맥락 속에 내가 놓여봐야 어떨 때 좋고 어떨 때 싫고 어떨 때 괜찮고 어떨 때 도전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을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꼭 전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젊은 친구들은 요즘 많이 마음이 급해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성공했다라고 하는 조기 성공한 케이스가 SNS에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디어가 갈수록 자극적이 되다 보니까 저렇게 빨리 성공하지 않으면 뭔가 뒤처진 느낌? 이런 것들을 세상이 너무 메시지로 주고 있다 보니 뭔가 실패를 절대 하면 안 되고 나도 빠르게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쫓겨서 뭔가를 하기보다는 내가 내 속도대로, 책 이름처럼
꽃은 누구에게나 피는데 그 타이밍이 다를 수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내가 가장 예쁜 시기에 피어난다는 것을 좀 믿어주면서, 예를 들어 실패를 하면 하는 대로 오히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삶에 태깅할 건지 생각해보고, 만약에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면 마찬가지로 아직 젊은 날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태깅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면서 젊은 친구들은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도전을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오늘자로 40에 진입을 하는데요. 4 이상으로 위로 계시는 분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가, 이제는 또 너무 성숙해진 나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도전을 또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변에 보니까 70이 넘어도 새로운 도전을 하시고 잘해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시든 어떠한 나이에 있으시든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내가 발견된다.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사실 저는 막 회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다 회사를 만든 케이스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블로그에서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다가 다이어트를 많이 리딩하는 인플루언서가 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분들한테 뭐가 필요할까라고 바라보고 있다가 창업을 하게 되었다 보니 그냥 제 마음이 그대로 담겼어요. 뭔가 희소한 케어를 해드리고 싶다. 나는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케어는 받아본 적이 없어 하는 그런 케어를 좀 제공하는 사람이고 싶다 하는 그 마음만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 보니까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레어 케어가 됐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이어트 이야기 한 3년 하다가 그분들과 함께 웰빙에 대한 이야기, 뷰티에 대한 이야기 한 3년 하다가 정말 우연한 계기로 그렇게 살고 있는 제 모습 가운데 있었던 콘텐츠와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피워내는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또 다시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아주 우연한 계기로 컨텐츠와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삶 속에 그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진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좀 알려줘 보지 그러냐라고 하는 선생님의 조언에 의해서 하고 시작이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정말로 예쁘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나다운 저를 또 발견을 한 거는, 내가 진짜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구나. 나 그리고 진짜 잘 가르치는구나. 그러니까 가르치는 역할 자체가 저한테 크게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이어트일 때보다, 뷰티 제품일 때보다 제가 원래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심리학과 마케팅일 때, 와, 정말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았구나라는 것을 지난해, 이번 해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레어 케어의 마음은 그대로 연결되고 있어요. 나는 레어한 케어를 제공하고 싶어. 세상에 그러한 존재가 되고 싶어. 그리고 사실 레어 케어는 막 큰 기업이 아니고 그냥 오은안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오은안의 또 하나의 닉네임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은안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 라고 하면 희소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어 해. 이게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오콘목달이라고 하는 이름이 태어났고 사실 홈페이지도 글로 옮겨갔거든요. 조금 언어가 바뀐 거가, 레어 케어는 저의 언어였다면, 내가 케어를 제공하고 싶어요 라는 저의 의지의 표현이었다면, 오콘목달은 우리가 외치는 함성 같은 거예요. 내가 콘텐츠로 목표를 달성했어 라고 외치는 함성 같은 거거든요. 슬로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사실 오콘목달에 많이 꽂혀 있는 거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제가 드릴 수 있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역동성, 이거에 대한 기대를 요즘 가득 안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뭔가 보고는 싶고 공부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오은환의 관점이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큐레이션을 컨텐츠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요즘엔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좋으셨습니다. 되게 이쁜. 정말 사람을 원래 되게 좋아하는데요. 진짜 귀한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이분도 귀하다, 이분도 귀하다, 이분도 귀하다. 정말 모든 분들이 이렇게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진짜 예쁜 꽃밭에 와 있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꽃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너무 바쁜 그 성실한 약간 정원사나 농부의 마음,
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활력이 저는 일단 너무 행복하고요. 그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요즘 진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있고 살아내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냐면 등대로 세워지는 삶이라고 저는 심상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면 어떤 빛깔을 좀 띠게 돼요. 그리고 그 빛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신기한 거는 그 빛깔에 물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황색 등을 쏘면 노랗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빨간색 등을 쏘면 빨갛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다 빛이다 보니까 그분들 중심으로 참 다양한 색깔의 공동체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좀 따뜻하고 선한 빛을 띠시는 거를 계속 촉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해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이 진짜 밝아지고 있는 걸 많이 느껴요. 이분들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어둠을 밝히시는구나. 이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요즘 그 행복이 매우 큽니다. 것들이 맞아요. 일단 큐레이션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말 그대로 큐레이션을 하는 이가 어떤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선별을 해서 내놓는 거예요.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제품이라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또는 내가 보고 있는 내가 경험해본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구분을 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그게 제품 큐레이션일 수 있고요. 사실은 큐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제품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잖아요. 뭐 미술 작품에서 나왔다고도 하고 컨텐츠도 큐레이션 하잖아요. 무엇이든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모습이 되고 다른 해석이 되잖아요. 그것을 큐레이터가 해내는 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각 크리에이터 분들이 각자가 가진 기준과 가치관에 의해서 되게 고유한 큐레이션이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레어케어에서 했던 큐레이션은 나는 좀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을 추구하고 싶어. 그리고 그때 삶의 다양한 밸런스를 우리가 잘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육적으로나 뭐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가 그 밸런스를 맞춰가려고 하면 그것을 돕는 도구들이 좀 필요할 텐데 그게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는 입장에서 제품 큐레이션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조금 역할이 달라졌다 보니 컨텐츠를 큐레이션을 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리지널하게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고도 있지만 사실 논문도 요즘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나오고 있는 마케팅에 대한 검증된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볼 게 너무 많잖아요. 뭐 좋은 칼럼도 많고 유튜브도 많고 방송국발 뭐 컨텐츠도 많고 그다음 CEO 저널에서 만들어주시는 것도 좋은 컨텐츠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뭔가 보고는 싶고 공부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오운환의 관점이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큐레이션을 컨텐츠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요즘엔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큐레이터가 되는 누군가가 본인들의 독자를 생각하며 본인들의 대상들을 생각하며 나는 이러한 관점과 이런 앵글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함께 즐겨보시겠어요? 하는 행위. 저는 그것을 큐레이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마케팅 사실 학부를 입학하고 처음 선택한 전공은 심리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부 전공이 심리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에서 이중 전공, 복수 전공, 심화 전공 해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할 때 임상도 재밌었고 생물도 재밌었고 인지도 재밌었는데 가장 재밌었던 게 소비자 심리학이었어요. 사실 너무 좋아하게 됐던 이유는 교수님의 카리스마였긴 했어요. 서영신 교수님이라는 분이 딱 강의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의 그 에너지를 확 압도를 하시면서 강의를 딱 해주셨는데 그때 아마 방송국 다녀오시자마자였을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너무 멋있다 이러고 그 수업에 풍덩 빠졌어요. 근데 그 한 학기 동안 공부한 내용이 뭐였냐면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소비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이분들이 어떤 자극을 맞이하게 되고 그 자극을 맞이하게 됐을 때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가 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마케팅적인 자극이 계속 들어올 텐데
소비자가 그런 자극 속에서 안전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 관점에서 심리학적으로 내용들을 막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항상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케팅에서는 이렇게 다가오고 소비자 심리학은 이렇게 다가간다라고 해서 둘이 같이 이렇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부딪힌다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으나 함께 공존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난 이게 너무 흥미롭고 그러면 기업 사이드 쪽도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중전공 복수전공을 경영학으로 선택을 하고 굳이 학사를 하나 더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영학 학사를 받고 마케팅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사이드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기업 사이드도 정말 재밌다. 아마도 그게 제가 설득을 하는 거가 원래 좀 피해 있어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내가 좋았던 것을 함께 좋아하게 만들고 아마 편집될 것 같긴 하지만 전도도 그래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게 만드는 것을 참 탤런트로 받았는데 요거를 전공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좀 공부를 길게 해볼까? 라고 해서 석사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에 진입을 해가지고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는 모습이 좀 있는 건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왜 공부하게 됐냐라고 하면 소비자 심리학에 매료가 돼서 사랑을 하다가 어머 마케팅 사이드 왜 이렇게 재밌어? 하다가 풍덩 빠지게 된 거고 그 풍덩 빠진 것이 삶 속에 적용이 돼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도울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케팅의 결과로 우린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은 우리 삶 속에 피라고 생각하거든요. 피가 안 돌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개인의 삶 속에도 돈이 안 돌면 사실 경제적으로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피를 돌리는 것이 마케팅이라면 이건 또 되게 잘 알 필요가 있겠구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또 요즘은 사람들께 소비자 사이드, 마케팅 사이드 다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을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내가 피어나고 싶다면 넘어가야 되는 내 마음속에 어떤 허들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떤 이론을 좀 붙잡으면, 어떠한 근거들을 좀 붙잡으면, 어떠한 인생의 원리들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눈앞에 와 있는 시험을 좀 더 할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래서 궁극에 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는지. 네, 좋아요. 제가 이제 논문을 계속 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보니 학부 졸업하고도 학부도 사실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걸 요건으로 요구하는 학부였고요. 석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박사도 그렇고요. 근데 지도 교수님도 호랑이 교수님이셔서 사실은 논문을 좀 많이 읽는 것을 요구받는 환경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자발적으로 읽는 것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정말 많이 읽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읽어야 된다면 좋아하는 걸 읽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리서치 인터레스트가 있지라고 하는 것을 좀 예민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제가 뭘 좀 좋아하는지를 봤더니 목표에 대한 이론들을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서 누구는 왜 목표를 달성하고 누구는 왜 중간에 좌절하고 누구는 왜 달성했음에도 또 더 나아가는가. 이제 이런 페이퍼들을 볼 때 매우 재밌어 한다는 걸 발견했고 또 셀프 컨트롤, 다이어트랑도 연결되는 건데 왜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는가? 뭔가 과소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적절히 끊어줄 줄 알아야 되는 게 인간인데 왜 그것을 끊어주지 못해서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 이걸 또 보는 논문들이 한바닥 있어요. 그래서 그 파트를 또 굉장히 재미있어 했었고 요즘 좀 재밌어 하는 거는 인플루언싱. 어떻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태동해서 커지는가. 또 이쪽 페이퍼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페이퍼들을 제가 너무 좋아했었다 보니 그리고 또 있다. 초이스 모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선택을 다르게 하게 될까? 어떤 선택지가 주어지면 어떠한 경향성을 띠게 되는가? 이런 식의 페이퍼들을 쭉 보다 보니 내가 참 공부 좋아하고 연구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인간의 심리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멘탈, 마인드셋,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컨스트럭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코목다를 진행하면서 학생들하고 한 2년 가까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가고 누군가는 못 가는데 보니까 마인드셋이더라고요.
제가 봤었던 그 수많은 논문들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보다 뒤처진다고 느낀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프레임에 의해서 다 바뀌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내야만 한다. 내가 이것을 그냥 해볼 만한 게임으로 보는가. 아니면 나를 평가하는 어려운 시험대로 보는가에 따라서 또 결과가 다 달라지고요. 모든 순간순간에 그래서 책이 나와야 된다면 사실은 실용서 제안이 더 많았어요. 그냥 컨텐츠 강의가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강의가 있는 거 저희가 다 써드리겠다. 뭐 이런 제안도 많았는데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출판사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 무엇이 되었냐면 어떻게 보면 멘탈 서적이 된 거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내가 피어나고 싶다면 넘어가야 되는 내 마음속에 어떤 허들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떤 이론을 좀 붙잡으면 어떠한 근거들을 좀 붙잡으면 어떠한 인생의 원리들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우리가 눈앞에 와 있는 시험을 좀 더 할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자기 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래서 궁극에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전달하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위로와 격려를 좀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패턴을 보니까 누가 밖에서 때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를 자학하더라고요. 나는 못났어.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렇지 뭐. 일로 가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두는 걸 정말 많이 보게 되다 보니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럴 때 누군가가 손을 좀 내밀어주면 그 손 붙잡고 나올 수 있는 게 동굴인데 그러면 이 책이 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책을 쓰고 싶어서 1년간 정성스럽게 집필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런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많이 뿌듯합니다. 벌써 마지막 질문. 진짜. 저는 사실 목표가 뭐 장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단기적인 목표 너무 중요한 건 누구보다 알죠. 그리고 그걸 안다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요. 인생은 목표대로 가진 않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는 답변일 수도 있는데요. 지향점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역할을 계속 잘하고 싶어요. 돕는 이의 역할, 세상을 밝히는 역할, 그냥 이름대로 살고 싶어요. 은혜 가운데 빛나라. 근데 빛나라는 게요, 아빠가 지어주실 때 네가 빛나라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발등 앞에 불빛을 놔줘라. 그거 계속 하고 싶고요. 근데 그거 하려고 하면요, 제가 계속 발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요. 제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분들께 여전히 성장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려고 하면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한테 계속 영향을 좀 주는 입장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저도 그분들과 함께 성장해야 될 텐데 그러려고 하면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겠구나. 이게 사실은 목표고요. 그게 힘들더라고요. 참 꾸준히 뭔가를 해낸다는 거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제가 요즘 만나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 진호혜어 대표님 42년 하셨더라고요. 요즘 만나는 분들이 다 내가 시작한 일을 난 40년째 하고 있어. 이제 이런 분들을 자꾸 만나게 하시는 흐름을 요즘 좀 많이 감지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흐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라는 거를 저는 좀 생각해 보면 저한테 좀 힘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오래 해야 된다. 짧게 할 일이 아니다. 갈 길이 멀다 얘야. 뭐 저한테 이루셨잖아요 라고 하셨지만 너 이룬 거 아직 없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요즘 좀 단디무장하고 있는 거는 마라톤 이제 시작이구나. 지금까지 마라톤 뛸 수 있는 준비운동 시키신 거였구나. 오케이. 그럼 지금이 1년 차라고 생각하자. 지금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지도 교수님 정말 존경하는데 저희 교수님이 제가 교수님을 한 15년 뵀거든요. 언제나 워크숍을 가면 자고 깨면 새벽 4시부터 어딘가 앉으셔서 논문을 보고 계세요. 뭐 탑저널에 있는 퍼블리케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시고 배출하신 훌륭한 제자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많아지신 그런 스승님임에도 전혀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다름이 없으시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당신의 지도 교수님이 그러셨대요. 와이어 교수님이 그러셨대요. 근데 와이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샤워를 하시면서 나오셔가지고는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세상을 위해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데 월급을 줘. 너무 행복하지 않니?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우리 교수님이 젊은 날에 진짜 멋있다 이렇게 느끼셨대요. 그리고 와이어 교수님과 어느 날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매일 다시 태어나라. 매일 하루의 첫날인 것처럼 살아라. 근데 그 말씀을 평생 간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약간 유산처럼 받아야겠다. 매일 다시 태어나자. 매일 첫날인 것처럼 살자. 그러면 나도 나이가 들어도 제가 존경하는 분들처럼 나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걸 이루고 싶으세요? 글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살려고 합니다. 혹시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사실 제가 요즘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거는요. 세상이 참 만만치 않게 보이는 미디어가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실제일 수도 있겠지만 더 자극적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콘텐츠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에 반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콘텐츠보다는 공포소구가 조금 더 잘 먹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 이거 안 하면 당장 죽을 것 같다라든지 이거 안 하면 당신은 망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공포를 팍 넣어주면요. 사람들이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면이 있다 보니 모든 미디어가 공포 소재로 가득 차 있는 느낌? 뭐 범죄도 너무 많이 부각시키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도 너무 많고요. 각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조회수라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든 공포 소재를 사람들한테 더 많이 만들어내고 문제는 뭐다? 그걸 내가 몇 번이라도 클릭을 하면 알고리즘도 너 공포 소재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공포 소재를 선물처럼 더 많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내가 여는 모든 미디어가 공포 영화로 바뀌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질식하기 딱 좋아요. 저는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약간 전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 그런 거 한다 그러잖아요. 가스실에 넣고 그 뭐라 그러죠? 화생방 한다 그러죠? 이거 화생방이구나. 그런 인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야. 여기에서 나 지금 이게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와서 좀 맑은 공기도 쐬고 창문도 좀 열고 알고리즘 리셋도 좀 시키고 그리고 보는 콘텐츠도 선별 좀 하고 자꾸 무서운 거 누르지 말고 무서운 거 눌렀다면 긍정적인 거 누르고 그래서 알고리즘 좀 훈련 좀 시키고 그래서 나한테 오는 콘텐츠 자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한테 도달하는지를 오히려 너무 똑똑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CEO 전후를 볼 정도면 인식이 깨어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말 그대로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흙탕물에 맑은 물 넣어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갈수록 물은 탁해질 거고요. 이거를 맑게 만드는 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굉장히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가시는 각자의 자리에서의 콘텐츠가 어떤 색깔을, 어떤 역할을, 어떤 빛깔을 내가 세상에 더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